백옥 실크 홍잠 실크를 마시네. 아, 누에랍니다. 100% 국내산인데 국내 최초 개발한 건데 특허까지 받았고요. 당뇨, 간암, 간경화 예방에 도움되고요. 치매, 파킨슨 억제에도 도움된다고 합니다. 백옥 실크 홍잠. 이봉규 TV 특가 세일이니까요. 전화해 보시죠. 네, 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지금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 대한 기대가 엄청 큽니다.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 원빈, 김수현, 송중기보다 가장 핫한 남자가 아닐까. 핫한 남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요즘 맛에 아주. 진실되신 분이죠, 사실. 그럼요. 타협하지 않은 분이고 한 번이라도 뵀던 분들은 그래 김문수야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고, 청문회를 보시는 동안에도 저게 김문수야 라고 모두들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누구도 용기 내지 못했던 말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박수를 보내면서 희망을 보고 있다. 저는 이제 보수에서 이제 타협하지 않는, 비열하지 않는 사람들 몇 안 남았잖아요. 몇 안 남았어요, 진짜. 거기에 그래도 아직도 나 살아있네 이런 느낌으로 김문수 후보자가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그러게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국민의힘 비겁하지 않은 사람 지금 있을까요? 자기가 비겁하지 않다라고 자신 있게 손들 수 있는 사람 나와봐. 아무도. 저는 꼽질 못하겠습니다. 네,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생각이 안 나요. 저는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오히려 비열하고 비겁한 사람들 읊어보라 이러면 제가 전부 천지백깔이에요. 명단 공개박 커뮤니티에 올려놨습니다. 천지백깔이에요. 커뮤니티에 올려놨어요? 네. 그 김영윤 TV 커뮤니티에 가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지금 현재 여의도 연구원장 유이동. 그건 뭐. 입이 이렇게 여의도 연구원장 유승민 계라고 볼 수 있는 여의도 연구원장에 유이동이 앉아 있다라는 것부터가 국민의힘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하구나. 근데 김문수 이제 후보자를 보면서 그나마 투명함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 청문회 내용을 보면서 그래 저게 맞지. 근데 용기 내서 말 못했던 것을 저렇게 쉽게 그리고 저렇게 강하게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건 대단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강도 높은 사람이라 밀도감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후보자로 딱이다. 근데 이게 발작 버튼, 민주당의 발작 버튼이 눌러졌더라고요. 댓글을 보면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민주당의 발작 버튼은 진짜 뭔가의 개혁을 하고 우파의 목소리를 낼 것 같은 사람에게 미친 발작 버튼이 눌러지거든요. 김문수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고 그 기사 밑에 쭉 달린 댓글들을 보니까 비판이 아니라 이건 좀 강도가 꽤나 높더라고요. 그래서 김문수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꼭 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 몇 가지 찝어봤습니다. 이제 화면에 띄울 건데요. 세월호의 죽음의 구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할 생각 없느냐? 이렇게 범위를 좁게 보는 거죠. 세월호의 이제 피해자 유가족들 분들에게 사과할 의향이 없느냐? 아니 이 죽음의 구판이라는 전체적인 이제 앞뒤 맥락은 뭐냐, 세월호로 너무 많이 국가적인 손실을 끼쳐왔고 과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 죽음의 구판 하지 말, 누가 구판을 벌렸냐, 이 좌파 진영에서 이 죽음을 이용하지 않았냐라고 한 부분을 이제 민주당은 강론으로 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미안하지 않나 사과해야 된다. 김문수 이제 후보자. 사과는 유가족에게 하는 거고 이 발언에 대해서는 과하다. 세월호는 과하다. 이건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거 멋집니다. 저는 죽음의 구판 맞아요. 누가 유가족들이 구판 벌렸대? 그게 아니라 세월호를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으려는 그 무슨 단체들 내지는 정치인들이 너무 온 나라를 난리쳤어요. 네, 그리고 이 세월호를 겪고 난 후에 이제 특별 전형이라는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큰 예가 서울대의 학력이 많이 떨어졌다.
근데 뭐 앞뒤 상황이 이것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말은 못하는 거죠. 뭐 상관관계를 뭐 어떻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전형으로 세월호 전형이 있었구나. 입학 전형으로 들어온 이제 그래서 이제 학력 전체적인 학력이 지금 많이 떨어졌다. 이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을 또 내놓기도 했었는데 뭐 아직 뭐 과학적인 증명은 안 됐으니 이제 그렇게 대부분. 그리고 여기 그 입학의 전형 자체가 사실 공정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스타트 버튼을 줘야 되는데 누군가는 무슨 전형으로 한 플러스 5점 먹고 누구 전형으로 10점 먹고 들어간다. 이거는 공정과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다. 물론 아픔이지만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많은 보상이 갔잖아요. 솔직히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김문수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세월호의 유가족들이 서울시청 앞에서 뭐 분향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공감과 아픔을 충분히 같이 공감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국가가 충분히 보상을 했으면 어느 정도 근데 그게 이제 계속 과하다 싶을 정도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과하다 싶을 정도의 일들이 진행됐으니 이런 말들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 그 부분을 갖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누구도 용기되지 못했던 말 특히 금배지 다신 분들은 그런 말들에 대해서 미친 발작 버튼이 눌러지니까 피해를 보기 싫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애써 눈 감고 고개 돌린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나 직진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더 많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할 말 제대로 합니다. 오히려 김문수 후보자는 친박 아니었어요. 친박 아니었잖아요. 어떻게 다시 제대로 보면 MB 이명박계죠. 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현재 결정대로 인정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시 재평가될 것이다. 잘못됐다. 이거 제대로 발언한 거. 그럼요. 제대로 발언한 거 박지원이. 네, 박지원이 야 탄핵하려니까 한 20명 필요하다. 김무성 형님 40명 준비됐습니다. 그러고 시작된 탄핵이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이다라는 거. 지금 많이 나오잖아요. 최순실 타블렛 조작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정황적인 증거들이 받쳐주고 있고 그냥 힘이 없다라기보다는 이 좌파들의 그냥 발작에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내부가 무너지면서 배신의 세력들과 손잡아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평가될 것이다. 그리고 그분은 정말 뇌물줘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 그럼. 이런 분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으니 아무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청문회 기간 동안에 이제 극으로 몰기 위한 부분들 그동안에 뭐 막말했던 부분들 가지고 뭐 이야기를 좀 하는데 주로 이야기했던 게 세월호 그다음에 쌍용차 이제 불법 파업할 때 그 자살 특공대 그다음에 제주 4.3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오히려 제대로 된 역사를 알게끔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응원해요. 그건 잘했다는 건데. 그런데 이 김문수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게 본인이 1970년부터 시작해서 노동 현장에도 한 7년 있었다. 예, 맞아요. 그리고 동구권 몰락을 보고 이제 소련이죠, 소련. 이제 공산 국가들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꿈꾸던 이상은 현실과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제야 속에서 외치던 청년기 저의 말과 국회의원 때의 말, 도지사 할 때의 말과 오늘의 김문수의 말은 상황 자체가 많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한다. 누구나 그렇죠. 그렇죠, 상황이. 누구나 그래요. 그래요. 제일 큰 게 안젤리나 졸리의 예전에 방황 시절에 했던 행동과 지금 모든 것을 깨닫고 봉사하고 살면서 유엔에 뭐 이제 대변하는 그 평화의 상징 또는 난민들 빈곤층의 아동들을 돌보는 지금의 안젤리나 졸리와 또 다른 거죠.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었고, 근데 본인의 인식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파악하게 된 부분. 사람은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이거 아주 지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의 일부를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걸면 1년 내내 해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문제도 많을 것이다. 이 부분에 약간 김문수 제 후보자를 직접 이런 분이잖아요. 맞다. 뭐 인정할 거 쿨하게 인정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에 좀 빵
터졌는데 제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몰랐던 부분을 오히려 이야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불법 파업의 손배 폭탄이 특효약이다. 세월호 참사는 죽음의 구판이다. 라고 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서 페이지가 잘못 자꾸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네. 뭐 이걸로 하면 그러면 제주 4.3 사건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제주 4.3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재헌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거부하고 건국 자체를 부정한 폭동이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제주 4.3 사건 이러면 이것도 이준석 효과예요. 뭔가 민간인의 학살을 이거 정치적인 행위로 이용하려고 하는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그 제주도는 민주당세가 강하니까 이제 거기에 중도를 빨아들이기 위한 이준석의 또 꼼수도 있긴 있었어요. 이제 그런 해석을 그냥 완벽하게 지금 이거는 민간인이 피해를 당한 사건이고 그것은 누구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풀이를 아예 해준 거예요. 그렇죠. 네, 4.3 사건은 명백하게 남노당에 의한 공산 폭동이다. 맞아요. 이거. 네. 그 와중에 일부 민간인이 희생을 많이 당했지만 이 원래 근본은 남노당에 의한 공산 폭동으로 시작된 거예요. 맞는 얘기. 네, 그리고 세월호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구판이다라고 하는 건 운영이 잘못됐다. 강제로 사과를 해야 될 요구는 없다라고 본다. 아우 속이 시원하죠. 네, 시원하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4.3 사건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저도 4.3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노당 무장대와 토벌대 간의 무력 충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경찰이랑 범죄자랑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무력 충돌 그다음에 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죽음이다. 이 죽음에 대해서 이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한 그 죽음, 희생이 되신 주민들에게 아픔을 전달하는 것은 맞아요. 그거를 추모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 남노당의 이제 이런 폭도에 대해서는 예쁘게 포장할 수가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남노당 하면 전 또 굉장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노무현. 네, 노무현의 장인 지금 피아제 권양숙 씨의 아빠죠. 아빠.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한번 정리를 살짝 했었는데요. 요거는 그냥 재미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의 장인. 네, 노무현의 장인. 비전향 당원이고 비전향 장기수입니다. 비전향했다라는 건 빨간 마음을 계속 품고 그렇죠. 전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양민 학살에 가담하는 등 좌익 활동으로 휴전 후 비상사태 하에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치령 다 어겼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국가보안법 당연히 들어가고요. 살인죄, 살인 예비죄, 얼판 죽여놨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체포됐는데 굉장히 뭐 반동조사위원 이거는 옛날에 뭐 진짜 죽창 들고 다니면서 뭐 그렇게 했다라고 봐야 되는 사람이고 이제 일남 3녀 중에 차녀가 권양숙 씨고요. 피아제 권양숙 씨의 부입니다. 그래서 이 남노당이 굉장히 역사는 좀 있다. 그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김문수 하면 또 기억나는 게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그 문재인 재임 기간 동안에 저는 문재인이 간첩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간첩의 조건을 다 갖췄기 때문에 간첩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은 간첩이라는 정의가 상대 국가 이제 우리가 주적으로 삼고 있는 북한을 이롭게 한 자가 간첩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를 이롭게 한 범위 안에 다 들어가요. USB. 국가 기밀 넘겼잖아요. USB. 국가 기밀이라며.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을 보살펴야 함에도 서해 비설 공무원의 죽음을 방치한 부분. 그리고 그 죽음을 왜곡한 죄 등등등 많죠. 그래서 요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김문수 이제 후보자는 이런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다. 국감장에서 쫓겨나긴 했는데요. 할 말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장으로서 국감장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김일성주의자다. 내가 말하는 김일성주의자는 다음 페이지
종북 주사파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답을 한 거고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그 신영복 자체가 김일성주의자인데 그럼 신영복을 존경한다라고 하면 신영복이 김일성주의자니까 그럼 김일성주의자네. 맞는 말이죠. 이게 다음 페이지하고 사진으로 그냥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게 무슨 비서 같으네요. 네.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 이때 가서는 북한에 가서 남쪽에서 온 대통령이라고 그랬고 태극기 한 장이 없었어요. 맞아요. 저 인공기만 펄럭이는데 그런 대접을 받고 와가지고 돈은 얼마나 줬는지 모르지만 USB도 주고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또 북한에 뭐 저기 백록담 갈 때 백록담이에요. 천지죠. 천지. 백록담은 한라산. 천지 갈 때 가기 전날 어떤 모 기업에 전화를 해서 새벽에 두꺼운 패딩 몇 벌 가져가신 분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 횡포 권력을 잔인하게 휘둘렀던 사람이 저 권력을 더 잔인하게 휘두르는 사람 앞에서는 깨갱되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만 봐도 김문수 후보자의 말이 무엇인지 알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좀 댓글이 주체 사상이면서 민주파리 하는 당은 뒤가 캥기면 자살도 잘하던데 뒤가 캥기는 놈 또 나올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뭔가 하나 또 죽음에 그렇죠. 뭔가 나올 때가 됐는데 그 댓글이 빨갱이 이제 국민들은 알고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세상의 절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한다. 뭐 앞니면 김일성 개새이 뭐 새끼라고 말을 해보라. 뭐 알 거다 이런 것들 보면서 김문수 위원장님의 말씀이 1000번 만번 타당하고 옳다 힘내시라라는 응원 댓글로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상화에 좀 앞장서 주실 희망 정도로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제발 좀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영일 소장이었습니다.